예고해드린 대로 박균택 민주당 의원과 함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요즘도 어제도 이제 법사위가 열렸고 매일매일 거의 뭐 회의에다가 아니면 지역 일정에다가 또 다른 행사 참석에다가 바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바쁘고 분주한데 네. 그런데도 안 입는 거 보니까 네. 제가 정치인에 어울리는 체질이었던가 봅니다. 저도 몰랐었습니다. 딱 맞는 직업을 찾으셨군요. 예. 요즘에 이 호남 지역, 광주 지역 민심은 어떤지 뭐 전당대회도 있었지만 광주 분위기라고 할까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 어떤 민주당이 과거보다 그래도 네. 조금 더 현역 의원들이 그 정부를 상대로 좀 더 잘 싸우고 좀 더 나아진 면들은 많이 발견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어떤 윤 정권 자체가 바뀐 것이 없다 보니까 아하. 여전한 한계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네요. 많이 답답해하시고 네. 어떻게 좀 많이 좀 뭐 노력을 더해달라, 어떻게든 좀 바꿔봐라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뜻을 받들려면 쉬운 일이 아니라서 아무튼 늘 고민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예, 간절한 마음으로 또 호남에서도 광주에서도 여기 지금 국회에 와 있는 광주 지역 의원들 향해서 열심히 좀 잘해라, 잘 예. 싸워라 이렇게 말씀 계속 해주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싸울 일이 너무나 많은데 사실은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 수수 의혹 이 결국 무혐의로 결론 내렸지 않습니까? 예. 좀 예상하셨습니까? 예, 예상했습니다. 음, 평소에 그 검찰이 보여줬던 그런 행태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아예 소환 조사 자체를 못하고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고 생각할 수가 비공개 있겠습니다. 출장 조사로 예. 예고가 됐다. 결론을 합리적으로 낼 조직이었으면 네, 불려가서 조사받는 일은 없었겠죠. 그것도 검찰총장까지 속여가면서 네. 소환 조사를 당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이런 부정적인 결론은 예고가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8월 22일이 검찰 치욕의 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이제 검찰에 계셨던 예. 의원님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이 권력 앞에 약하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움츠러든다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살아있는 권력과 그냥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예 엎드려 버리는 이런 그 행태를 보고 있자니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치욕의 날이라고 할 만도 하죠. 치욕의 날이 됐다. 예, 예. 이건 윤석열 정권이 예. 유지되는 한 계속 앞으로도 반복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검찰 입장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돌이켜 보면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할 때는 뭐 정부에 막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인기를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그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은 이원석 검찰총장 지금 윤석열 총장 가족 문제에 있어서 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검찰 원래 해왔던 대로 수사를 하고 그 프로세스대로 결론을 내리고 이랬으면 국민들이 응원하고 오히려 검찰 잘한다라고 박수 보낼 수도 있는데 이원석 총장은 윤석열 총장과는 다른 길을 또 가고 있단 말이죠. 예.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건 그 본인이 그만큼 강한 기질을 강한 소신을 철학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고 네. 또 윤석열 정권이 워낙 또 독특한 정권이다 보니까 길을 펴려고 해도 길을 펼 수가 없는 그런 정권이라는 특성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에도 자기 마음대로 했고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검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내 마음대로 하고 대통령 마음대로. 이런 걸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어느 시절이나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의 그 천동설을 믿는 사람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사실은 성역 없는 특혜 없는 수사를 강조를 여러 번 했지만 예, 이게 그냥 다 허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휴대폰까지 검사가 이제 뺏겨가면서 조사를 했다. 예. 그런 경우는 없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걸 보니까 검사 휴대폰을 왜 뺏었느냐고 그 당시에 그 물었더니 그쪽 그 김건희 여사 쪽 변호인이 하는 얘기가 뭐 원격 장치를 통해서 뭐 폭발 장치가 들어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뭐 김건희 여사 어디 시장 같은 데 가서 네. 시민들과 이거 셀카도 찍고 그런 장면을 연출하던데 거기에는 폭탄이 안 들어있다고 믿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더 위험할 수 있는데 사실. 검사가 또 위험한 세력이라고 믿는 모양이죠. 참 너무 모순되는 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좀 예. 하고 있는데 이번에 검찰 수사 결과를 이제 보시면서 뭐 거기 보니까 뭐 사실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 그러니까 배우자 처벌 조항도 없고 알선수재도 아니고 변호사법 위반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감사의 표시다. 아니면은 뭐 이 청탁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으로서 뭐 백을 줬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무혐의로 내놓은 것 같은데 이런 설명 어떻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에 윤석열 검사가 그런 피의자를 만났으면은 일가족을 다 구속을 했을 겁니다. 부부를 다. 근데 지금은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 네. 그냥 충성을 하고 자기를 좋은 자리에 보내준 그 은혜 보답도 하고 네. 또 앞으로도 좋은 자리에 보내달라고 뭐 아부를 하는 것 외에는 뭐 다른 의미는 뭐 발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검찰은 이제 뭐 명예 자존감이 이제 없어진 조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검사들이 권력 앞에 약했지만 그 어떤 권력자와 그러니까 청와대와 일정한 선을 그어놓고 팽팽한 긴장감도 그렇죠. 있고. 그걸 넘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래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서 예. 아예 그냥 검찰이 정치 조직이 되고 대통령실과 한 몸이 돼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우리가 검찰에 봤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른바 외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위에 이제 권력이 뭐 작용하는 그런 낌새가 있거나 아니 그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프로스나 이런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단 말이죠. 예. 검찰 조직을 위해서 또 이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엔 조용한 것 같아요. 지금 검사들에게 물어보면 예. 현안이 있을 때 서로 말도 안 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 화제가 있으면 얘기들도 나누고 네. 또 분개도 하고 함께 술도 마시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예 말을 꺼내지를 않고 각자 자기 일만 하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 조직에 대한 애정이 네. 없어져 버린 것이죠.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이런 뭐 소이기주의로 바뀌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국가를 이제 중시하지 않는 조직에서 이제는 검찰 조직도 필요 없고 나만 살면 된다. 뭐 나만 잘 나가면 된다. 예. 내 포심만 하면 된다는 이런 굉장히 소화적인 태도로 바뀌어버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이제 뭐 인사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다가 보니까 관심이 없는 부분도 있고 또 괜히 뭐 관심을 가져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눈바뀌게 나면 또 인사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죠. 여러 가지 판단할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예. 어떤 그 군사 독재 당시에 정부 당시에 검찰 또 일제 당시에 검찰만 또 못한 조직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요. 그때는 자기 조직에 대한 명예감 또 내가 후세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에 네.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살았던 것 같고 아하. 그 어떤 폼을 버려서는 안 된다. 명예를 잃어버리면은 내가 앞으로 어떤 내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 최소한의 같은데 그런 게 있었는데 예,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진 것이죠. 내가 대한민국 검사다 예, 이런 프라이드. 예. 이제 지금은 내년에 내가 물 먹지 않고 잘 나갈 것인가를 걱정하는 조직이 돼버린 것이겠죠. 참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이제 존폐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다 검찰이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이번에 보니까 의원님께서는 이 무엇보다 법 앞에 평등에 이제 위배가 되는 이런 검찰 수사 결과랑 지적을 하시면서 이재명 대표가 형법에 규정된 동시 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어요. 동시 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좀 어려운 단어라고 우리 시청자분 느낄 수가 있는데 예.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죄가 네. 한 5가지가 있다고 했었을 때 5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재판을 받다 보면 그 5개를 종합적으로 두루 살핀 다음에 그에 합당한 형량이 종합적인 형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A라는 죄에 대해서 B, C, D, E 네. 죄명에 대해서 따로 재판을 받다 보면 따로 합해놓다 보면 이게 형량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 가지 의혹에 예. 대해서. 그러다 예. 보니까 모아서 재판을 해주고 전체를 두루 살피는 형량을 선고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형법 39조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형량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는 이런 사례를 예정을 해서 형을 임의적으로 그 감경 면제해 줄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재판받을 때 오는 불이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예상해 놓은 규정이고 예. 또 형사소송법 5조나 또 뭐 9조를 보면 그 지역적인 관할을 달리하는 사건, 그다음에 합의부처럼 중요한 사건, 단독 사건처럼 경미한 사건 따로 네. 재판받을 일이 있어도 그것을 모아서 한 군데서 재판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것은 한꺼번에 동시에 재판을 받게 해주는 것이 피고인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재판이 합의부 따로, 네. 수원과 서울 따로, 또 선거법 따로, 또 위증 같은 단독 사건 따로 이걸 재판하다 보니까 지금 4군데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예. 근데 7개 사건을 다 쪼개서 7군데에서 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거의 뭐 매일 법정에 불려다녀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하루 내내 법정에 묶여 있어야 하고 네. 다음 날 사건을 준비할 시간도 주지를 않고 그다음에 정치 활동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법정연금이라는 표현을 쓴 것인데 법정연금. 예. 과거에 그 군사정권 시절에는 가택연금. 그 가택연금을 네. 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 정부는 법정에 가다 두는 법정연금을 지금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가둬두는 법정연금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예. 그 말이 딱 맞는 상황이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동시 심판 말씀하셨듯이 법에도 있으니까 그걸 적용해서 한 군데에서 한 번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예, 사법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네. 그 사건이 복잡하고 네.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전체를 다 한꺼번에 그 심리를 하고 형을 선고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린다. 걸린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쪼개서 각자 재판을 진행하게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예.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증인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증인 신문을 하느라고 시간이 가는 거지 피고인이 응하지 않아서 방해를 해서 재판이 늦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기록이 두껍고 증인이 수백 명에 이르고 네. 이런 상황을 왜 검찰이 만들었냐 이거죠. 아니 원래 자신이 있고 사안이 분명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사건은 간단한 것이거든요. 논리적인 자는 간명하다. 네. 이 법원에도 독일 법원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사건이 명백한 사건이었으면 저렇게 복잡하게 몇 년씩 수사를 하고 20만 페이지씩 사건 기록이 되고 한 사건의 증인이 200명이 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결국은 그냥 안 되는 것을 복잡하게 얽혀서 거의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렇게 복잡해지는 것인데 그 책임을 피고인한테 넘기듯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쪼개서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연금을 당하는 그런 사태가 생기니까 부당한 것이지만 네. 또 하나가 뭐가 있냐고 한다면 여러 명의 그 한 7개 정도의 재판이 돌아간다. 7명 중에 1명쯤은 검찰한테 유리한 굉장히 검찰 편에 유리하게 판결을 해주는 판사를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7분의 1의 네. 로또 확률만 있어도 검찰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한테는 치명타를 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한테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노리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7명의 판사 중에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이 1명이라도 안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어쨌든 이 쌍방울 사건도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예. 재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검찰이 그렇게 많은 자료와 증인들을 불러서 재판을 어떻게 보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만든 것인데 왜 그거를 피고인한테 뒤집어 씌우냐, 이재명 대표는 그런 뒤집어 거죠. 씌우고 있냐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공소장만 해도 뭐 한 150페이지 되거든요. 공소장이 그렇게 두꺼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별지 일람이 빼놓고 150페이지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어떻게 일반 사건들은 공소장이 2-3페이지, 심지어는 1페이지, 2페이지면 되는 사건들도 있거든요. 근데 150페이지 넘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복잡한 사건이냐 이거죠. 복잡하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사건은 사실 간단하게 이거를 딱 보고
이게 죄다, 이게 의혹이 있다라고 간단하게 써서 재판에 예. 넘기면 되는 것인데 맞습니다. 자신이 없다는 겁니까? 이게 검찰이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두루뭉술 모든 것을 모아서 불량은 다 짜집기로 해서 모아놓으니까 양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예를 들면은 그 백현동 사건 핵심은 뭐냐면은 왜 시행자가 200억 공짜로 주겠다는데 안 받았느냐?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무슨 뭐 브로커가 껴 있다, 뭐 측근이 관여를 했다, 네. 옹벽 아파트를 만들어서 허가 안 해줄 걸 해줬다, 뭐 등등 온갖 얘기가 많은데 그런 수많은 뭐 방론들을 다 모으고 나쁜 사람처럼 엮어놨지만 이미 절반이 넘는 땅을 기부를 받았고 그러니까 충분히 국토부 기준보다 2배나 받아냈으니까 네. 현금 200억 따로 주겠다는 것은 안 받겠다고 거부를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왜 공짜로 주는 걸 안 받아서 성남시에 손해를 초래했느냐? 그게 지금 그게 핵심이죠. 그게 배임이라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네요. 그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몇만 페이지 또 그 저 수백 명의 증인들. 참고인 예. 뭐 증거인, 150페이지짜리의 공소장. 공소장을 만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겠죠. 야. 정상적인 사건이었으면 5페이지를 넘길 일이 없는 것이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네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러니까 평소에 진행되었던 사건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수사나 뭐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게 법정연금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를 묶어두기 위한 예. 그런 수단이다. 과거에 그 간첩 사건, 네. 뭐 일가족, 뭐 어느 운동권 학생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는 국가보안법 사건 만들기 위해서 네. 인생사를 다 그냥 나열을 해가지고 100페이지 넘는 공소장을 썼거든요. 일반 사건은 2~3페이지일 때. 그러다 보면 도대체 이 중에 뭐가 범죄고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를 파악을 못하고 그러면 좀 공소장을 줄여달라. 네. 핵심이 뭔지를 좀 특정을 해달라고 얘기도 안 해줬습니다. 결코. 그래요. 100페이지가 넘는 공소장으로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오, 좀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또 전략을 수사기관에 쓸 수가 있구나라고 예. 또 놀라셨을 분도 있을 것 같은데. 80년대 공안 검사들이 했던 일을 네. 21세기 특수부 검사들이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 이 동시 심판에 대해서 주장하고 계시지만 이게 들어지지 않아서 법정 연금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조사받을 때 비공개 출장 조사했던 검찰의 이 모습이 바로 비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황제 수사를 받은 김건희 여사와 법정 연금에 사실상 들어가 있는 이재명 대표 국민들이 아마 판단하실 것 같아요. 예. 검찰이 과연 공정하게 공평하게 수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에서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인데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된 수사 결과 나온 다음에 우리가 주목한 게 바로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아니다. 수사 결과 잘못됐다. 뭐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뭐 기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수사심의 소집을 얘기를 했어요. 맨 처음에 수사심의 소집 얘기 들었을 때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좀 책임을 회피할 방법을 잘 찾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책임 회피였다. 결국은 밑에서 뭐 말을 들을 리는 없는 것이니까 결국은 외부인들에게 네. 판단 권한을 넘겨서 뭐 총장의 지휘 책임을 벗어나 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2년 총장 재직 중에 권력하고 싸운 유일한 건이 이것인 것 같은데 네. 결국은 본인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리고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 이게 하나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게 한 것 중에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검찰총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검찰총장이 봤을 때 이 수사 방식에 있어서도 문제를 사실 경로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 이현석 총장이 제기를 했었고 그럼 이 무혐의 결론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현석 총장 입장에서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다른 목소리를 낼 법도 한데 그런 것도 아니고 수사 잘 됐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인사 패싱 당하고 네. 조사 패싱 당하고 감찰 조사, 진상 조사는 이제 거부를 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이제 마지막에 뭔가 보여줄 것이 이것밖에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뭔가라도 하려고 끝까지 노력했다는 모습을 취하는데 이거 하나가 유일하게 찾아진 것 같습니다. 이현석 총장 입장에서도 그동안 패싱을 계속 당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총장이지만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맞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예,
그래서 수사심의 소집이 돼서 6일에 다음 달 6일에 수사심의가 열려가지고 그날 뭐 결론을 낸다 그래요. 수사심의 뭐 150명, 250명 그 사이에 랜덤으로 뭐 로또 공 뽑듯이 해서 뽑아가지고 비공개로 위원을 선정해서 논의한다고 언론에서는 이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수사심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놓을 거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예.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고 한다면 검찰의 검찰이 내미는 자료, 검찰의 설명을 토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나오는 그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네. 막상 모든 자료가 검찰이 만든 것들이고 검찰이 발췌를 해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검찰이 희망하는 대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다만 예. 그 위원들이 대개는 뭐 변호사, 뭐 교수 또는 뭐 언론인 또 시민단체 관계자 이분들이 많이 섞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그 뭔가 좀 비판 의식을 갖고 용기를 갖고 문제를 잘 제기해 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일말의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검사가 제출하는 자료대로 원하는 결론대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 확률로는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아하. 예. 그러니까 검찰이 내놓은 이 불기소 처분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결과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가능성이 예. 크다라고. 그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데 거기 한 위원들이 뭐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을 하면서 이거 불기소는 안 된다. 기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감하고 예. 아주 큰 망신을 당하는 결과가 되겠죠. 그런 결과가 한번 나와주기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결과가 나올 때 검찰이 어떤 태도를 취할까 아마 바로 기소하지는 못할 것이고 네. 기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보완 수사를 아하. 한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조사를 좀 더 하고 네. 또 기간을 늦춰가면서 또 다시 그 상황을 또 유력에 전개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런 근데 식으로. 그 보완 수사가 네. 현실적으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불기소는 쪽으로 모든 결론을 맞춰서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기소에 필요한 조사를 많이 안 했을 겁니다. 네. 뭐 대표적인 게 당연히 뭐 대통령 그 관저, 김건희 여사의 거주지, 또 보관되고 있는 물품, 네. 또 그 대통령 휴대전화. 김건희 여사를 그 대신해서 예. 그 보훈부에 연락도 하고 했던 그 행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당연히 압수수색도 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했어야 진실이 밝혀질 텐데 그거 없었죠. 물건의 진위도 확인하지도 않고 네. 압수수색도 못 해보고 소환 조사도 제대로 못 해봤는데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기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소를 위한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네. 일단 늦춰가면서 아하. 뭔가 또 다른 그 분위기를 시도를 하려고 하겠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수사심의가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그냥 인용하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결과. 또 하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거 잘못됐다. 기소해야 된다고 권고하는 또 하나는 케이스. 그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 검찰의 수사 결과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이거 기소해야 된다라는 권고가 나왔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다. 예. 수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어느 결론이 나든 검찰이 무혐의하거나 결국은 또 기소를 안 하고 네. 버티는 상황은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수사한다고 하면서 예. 버티기 작전이 들어갈 수도 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수사심의가 기소 권고를 했을 때, 그러니까 논의에서 지금 15번의 수사심의가 열렸었는데 기소 권고했을 때는 100% 검찰이 또 그에 따라서 기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만약에 이번 기소 권고 내렸을 때 어떻게 할지. 그것은 현 정부 이전의 문제고 네. 또 대통령 가족이 아니었었으니까 가능했을 것이고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는 네. 끝까지 그렇게 자기 고집을 유지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런 거예요?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검찰은 작아지고 한없이 뭐 어떻게 보면은 참 유순한 양처럼 휴대전화 내고 이렇게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사실 검찰 이미지 검사는 피의자 앞에서
뭐 당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수사하기에서 여러모로 뭐 고압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제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김건희 여사 앞에서 왜 그러는 겁니까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과 한 몸이 되기로 마음을 아. 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벌인 행태로 봤을 때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곧 검찰의 몰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해당 검사들의 안위도 보장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라도 명예감, 자존심을 버려서라도 지키려고 나설 수밖에 없는 한통속이 돼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아 예.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 예, 나의 좋은 자리도 날아간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검찰에 대한 비판, 검찰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예. 참 글쎄요. 이 검찰 얘기 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답답한 상황입니다. 법정 연금 작전을 지난 23일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있는 죄를 덮어줬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 어떤 의미입니까? 예. 김성태 회장이 그 귀국오기 전에 네. 검찰에서는 기초조사를 다 한 다음에 어떤 결론을 냈냐면 대북 송금 사건은 쌍방울의 주가 조작,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다. 네. 라고 수사보고로 결론을 내놨습니다. 근데 김성태 회장이 들어오고 나서 결론이 바뀝니다. 근데 김성태 회장이 결국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돈을 썼다라고 결국은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맞아요. 맨 처음에 그러면, 뭐 변호사비 예. 대납 얘기 나오다가 예. 대북 송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럼 앞 얘기를 믿어야 할 것이냐, 뒷 얘기를 믿어야 할 것이냐. 앞 얘기는 내부 쌍방울 내부의 그 보고서, 그다음에 쌍방울 직원들 간에 주고받은 카톡방,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내부 그 뭐 자료 같은 것들을 다 토대로 내린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그건 객관적으로 내린 결론인 거죠.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예. 보고. 근데 뒤에 김성태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왜곡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김성태 회장을 말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냐?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백한 국가보안법 기소를 안 했습니다. 아하. 해외도피 북한의- 재산도 따로 처벌을 안 하고, 네. 그다음에 또 그 주가 조작 사건 아. 수사도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김성태 회장에게 그 많은 혜택을 줬죠. 네. 또 사적인 편익들도 많이 줬었고 직원들 마음껏 만나게 하고 밖에서 그 사제 음식 들여서 많이 먹게 만들고 그런 혜택을 주면서 수사를 했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성태 회장의 명백한 국가보안법 같은 죄들은 빼줬고 그다음에 그 왜곡된 진술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네. 어떤 사람은 뭐 있는 죄를 덮어주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 없는 죄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근데 네. 그 얘기가 단순히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까 수사 보고서 쌍방울 주가 조작을 띄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네. 또 그 리오남이라는 사람이 그 돈 받는 현장에 나타난 적도 없다. 그러니까요. 그게 2020년 1월 달인가 필리핀에 네. 그 출입한 기록도 없다는 것. 그것이 다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의 공문, 남한의 그 통일부의 공문, 아하. 경기도의 공문 이것에 의해서 다 드러납니다. 네. 그것들에 의하면은 아예 리오남은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돈을 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성태의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것이고 아하. 또 하나는 김성태를 기소하고 이화영을 기소하고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는데 네. 공소장에 돈을 그 북한 관계자한테 줬다는 일시, 줬다는 장소, 준 액수, 받았다는 상대방 사람들이 다 말이 바뀝니다. 오락가락 공소장인 거죠. 네. 어떤 뇌물 사건, 금품 수수 사건도 일시, 장소, 그다음에 수령자, 수령액이 바뀌는 이런 사건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7월 1일 날이라고 했다가 네. 그날 보니까 상대방의 그 알리바이가 문제가 돼서 7월 초순경으로 바꾼다든가 아. 그다음에 장소가 어느 장소라고 했다가 네. 번지가 틀리거나 위치가 좀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다른 장소로 바꾸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시기, 장소, 액수 상대방이 다 바뀌는 공소장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건 뭐냐면은 네. 김성태가 진실을 얘기를 안 하고
검찰이 오는 대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없는 사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모순되고 또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줬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겠죠. 네. 결국은 김성태는 검찰의 압박에 의해서 또 주가 조작 혐의 또 국가보안법 혐의를 빼주는 대가로 이런 혜택을 입었다. 그래서 이건 조작된 사건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이제 항소심 예. 뭐 재판에 들어가 있고 이재명 대표도 뭐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저희가 이제 김현철 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김현철 변호사도 인터뷰를 하고 했어요. 예. 근데 김현철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검찰이 너무나 김성태 전 회장 말 그쪽 박용태 부회장 그쪽 말만 다 받아들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얘기를 했던 또 자료를 통해서 아니면은 아까 리오남 얘기했지만 그 항소심에 다뤄진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과 자료를 보면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사실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그거를 다 받아들이는 1심 판결 또 재판부 문제도 계속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법에 미비한 점도 있기 때문에 뭐 개선 방향도 말씀하고 했지만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쪽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쪽 사람 말은 아예 다 배척을 하고 다른 사람 말을 다 받아들여서 이걸 죄가 있다라고 판결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재판 과정에서도 좀 너무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날 그 김현철 변호사님 네. 법정 밖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장면이 눈에 선한데 그건 단순히 그냥 억울하다가 아니라 거의 그 눈물을 흘리는 수준으로 네, 그 맞아요. 분함을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저도 법률가 출신이고 네. 법률가 출신들은 재판에 대해서는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는 이런 거의 관행적인 이런 생각들 네.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다는 이런 습관들, 관행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네. 저도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변호사가 그 분노를 삼켜야 했을 정도로 그 정말 그 억울했던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은 저는 분명히 느껴지는 바가 있고 네. 또 그 판결을 그 당시 선고 올 때까지 그것을 존중한다고 할지라도 그 판결에 의해서 인정된 그 금품 수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2020년 1월 달에 필리핀 마닐라 뭐 아트 평화 그 대회에서 네. 리오남에게 70만 불을 제공했다.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틀린 것이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국정원 문건, 통일부 문건, 경기도 문건에 이어서 지금은 북한의 그 공문까지 다 비교를 해봐도 리오남은 그 장소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판결에 아하. 판결로 확인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지금 무너지는 현상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이 사안 뭐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항소심이 어떻게 됐냐 이것도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에 영향을 또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걸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고 또 의원님께서 그래서 이제 검찰의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이걸 좀 대표 발의하셨어요. 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법안이? 그 쌍방울 사건에 제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으로 이제 개입을 했었고 네.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그 사건에 개입은 일체 못하고 있지만 네. 그 검찰의 그 범죄적 행태, 조작적 행태에 대해서만 어떤 의정 활동 차원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들을 모아 보니까 결국은 그 검찰의 행태가 잘못됐다는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이 사건이 조작되고 인권이 침해되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그 형사상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네. 형법상의 그 어떤 그 빈틈 이게 발견되는 것이 있어서 그 뭐 이런 부분들을 제도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네. 예를 들어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독직 폭행죄라고 해서. 근데 이건 1950년대에 만들어지던 법률 아닙니까? 네. 그때는 때리지만 않으면 다행이었던 시절이었으니까 폭행죄를 넣어놨겠지만 지금은 때리는 수사는 하지는 않죠. 오히려 주변부를 협박을 하고 네. 가족들을 협박을 하고 또 교의 불러서 이 죄명으로 뭐 더 추가를 하겠다 이 죄명을 봐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좀 부당한 회유를 가하고 네. 그다음에 그 소환 그 구속된 피의자를 매일 불러들이는 거죠. 출정시켜서. 불러들여서 예. 이쁜 피의자한테는 그 특혜를 주고 전화도 하게 해주고 직원들과 만나게 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연어술 먹게 파티 해주고 얘기가 예. 좀 생각이 나네요. 미운 피의자는 또 맨날 불러가지고 예. 변호인 접견도 못하게 만들고 가족들도 접견을 못하게 만들고 네. 검사가 그냥 구치감에 가다 두고
자기만 면담을 하면서 회유하고 협박하는 기회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이런 그 소환권 남용 행위 이런 것들을 처벌하면은 아무래도 협박 수사 이게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넣은 것이고 네. 또 피의 사실을 마음껏 공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하는 차원에서 피의 사실뿐만 아니라 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지득한 그 비밀 이것을 유포하고 누설하고 공표하는 행위를 다 처벌하자라고 해서 그 법안을 만들었는데 네. 결국은 국민들이 입법 배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저 쌍방울 사건 조작 금지법이라고 방지법이라고 스스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맞아요. 그 쌍방울 사건 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이제 불거져 있고 아직 말끔하게 해소가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예. 이거 이렇게는 안 된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생각에. 야당 대표도 이렇게 당하는 상황이면은 예.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그 위험에 노출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인권 침해 사례가 생기지 않게 하자는 차원에서 네. 그 법을 발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발의가 됐고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겠죠?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고 예, 그렇습니다. 본회의까지 어떻게 갈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균택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마이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박균택 의원 응원하신 분들 응원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니까 박균택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윤직님께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응원을 하고 계시고요. 정미진님이 박균택 의원님 잘한다. 뭐 이렇게 또 댓글 달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저희가 법사위 회의 과정에서 의원님 뭐 질의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지난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막 소리도 지르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판단하신 것 같아요. 댓글 또 오면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최상병 특검안 이 세 번째 이제 발의가 됐어요. 두 번 다 거부권 행사 이후에 폐기가 됐고 세 번째 안이 발의가 됐는데 관심을 끄는 부분은 바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해 왔던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안 이거 발의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게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를 그래도 네. 항상 자기의 폼을 중시하는 사람이니까 폼을 중시하는 자기가 하겠다고 했던 것을 설마 거부를 할까? 국민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성격의 소유자가 그 약속을 안 지켜서 지탄받는 일을 할까 싶어서 좀 기대를 했는데 예. 아이고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 보고 폼만 중시했지 용기는 없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을 요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한동훈 대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 급하면 민주당이 기존 법안을 처리하고 독소 조항을 뺀 특검안 발의하면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해놓고는 네. 안 해버리고 또 뭐 독소 조항 네, 빼라는 네. 식으로 애매한 또 화법을 사용을 하고 너희들이 해오면 해주겠다고도 아니고 네.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냐고 또 남의 일 보듯이 그렇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예. 굉장히 그 상황에 따라서 능수능란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그래도 국민들이 그 전 과정을 지켜보면은 얼마나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냐.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을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네, 판단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보여왔던 국민 눈높이 강조해왔는데 김건희 여사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뭐 이게 뭐 법과 원칙에 다 잘했을 거다. 근데 뭐 자세히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찰 수사를 뭐 어떻게 보면 두둔하는 그런 내용의 발언했었고 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과 언행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거 달라진 거 아닙니까? 아마 예? 그렇게 하고 싶었겠지만 네. 좀 드러내고 싶었겠지만은 아마 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또 그 윤 대통령과의 관계 네. 여기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약속을 못 지키는 조금 비겁한 행태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느낀다. 예. 두려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좀 보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다? 그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워낙 인기가 없다 보니까 네. 보수 세력이 그 다음 타자로 기대를 갖고 한동훈을 이제 지지해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여전히 공권력은 뭐 윤 대통령에게 있고 국힘의 의원들은 거의 다뭐 또 친윤이죠. 대부분이 또 친윤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하. 그분들한테 이제 내처짐을 당하는 이런 상황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뭐 겁을 먹고 네. 아마 발을 빼는 것이 아닐까 아. 싶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대권을 이제 노리려면 준비하려면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딱 끊으면은 또 당내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예. 그것도 못 하고 있고 예.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어. 그러니까 이미 공언을 하고 내뱉었던 말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용기는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그걸 못 하는 거 보고 아니구나. 아니구나.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이 회담, 뭐 양자 회담, 여야 대표 회담도 맨 처음에 생중계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생중계. 근데 처음 듣고 저도 회담인데 왜 생중계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방송 토론회로 알고 있었던 토론회로 것 같습니다. 대선 주자 토론회로 생각하는지 예. 모르겠지만은 예. 나중에 뭐 그게 뭐 조건은 아니다, 전제 조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 정치하는 과정을 한동훈 대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하는 모습을 쭉 이제 보셨고 검찰 내부에서도 보셨고 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한동훈 대표의 정치인 한동훈. 참 말을 여전히 잘하죠. 말을 잘한다. 말을 잘하는데 예. 근본적으로 보면은 어떤 국민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만한 컨텐츠는 갖추고 있지를 못한 것 같고 네. 다만 순간순간 그 마음을 사는 그 말 기술 이것은 좀 뛰어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정치부 기자분들 가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제가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님보다 말을 더 잘하는 것 같지 않냐?라고 했더니 일명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TV를 통해서 두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다들 그렇게 호감을 갖게 만들고 혹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문서로 네. 문자화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재명 대표 얘기는 내용이 있고 내용이 있고 여기는 컨텐츠가 없다. 아하. 말기술만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화면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네. 것이 아니고 문자로 비교해 보면은 어떤 국가를 위한 비전이나 서민들에 대한 근본적인 애정이나 네. 이런 열정 같은 것들이 분명히 차이가 나게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용이 없는 거죠. 내용이 현학적인 말투 또 그렇게 순간 대응하는 뭐 순발력 네. 이런 것이 뛰어날 뿐인 것이지 어떤 그 미래를 기대할 만한 이런 내용들은 전혀 뭐 좀 희망을 갖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재명, 한동훈 두 대표가 만나서 회담을 할 때 또 어떤 발언을 할지 모두발이 나올지 또 어떻게 또 사진을 찍고 악수할지 이것도 궁금한데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지켜보고요. 최상면 특검법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보면은 임성근 전 사단장 휴대폰 포렌식의 일부 뭐 성공하면서 수사 속도를 뭐 높이고 있다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7월에 의원님이 직접 물어보셨잖아요. 예. 임성근 전 사단장한테 예. 휴대폰 비밀번호 공수처에 알려줄 의사가 있냐라고 물었더니 임 전 사단장이 그때 알려준 의사는 있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 그때 그 기억이 지금 떠오르는데. 예. 아이고 제가 그때 예. 하도 그 코미디 같은 발언에 어이가 없어서 이제 웃었습니다. 웃었잖아요. 그랬다가 예. 아주 지지자분들한테 또 왜 따끔한 웃냐? 충고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 황당한 답변을 하는데 따끔하게 얘기해요. 왜 화를 내야지 왜 웃었냐고. 근데 제 답변은 원래 기대를 안 했던 사람이 네. 갑자기 뭐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잠시 저도 그냥 놀라셨죠? 놀랐는데 예. 역시나 엉뚱한 답변이 나온 거 보고 어이가 없어서 웃었지. 어이가, 예. 제가 뭐 찬동해서 웃는 것이 아니었다고 이 얘기는 변명을 했는데 맞아요. 정말 헛웃음이 나오는. 예. 어떻게 대한민국의 그 장성이라는 사람이 네. 비밀번호를 진짜 잊어버렸으면 그 군을 지휘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겠죠.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네. 국민을 상대로 거의 그냥 농람성 그 장난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태도가 용서가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걸 뭐 좋은 시각에서 볼 수는 없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휴대폰 포렌식에 일부 성공했다. 이제 공수처가 열심히 뭐 수사는 하고 있다. 이 분위기 좀 느껴지긴 한데 뭐 이종호 전 대표와의 또 공수처에 지금 가 있는 검사 수사관들 뭐 여러 가지 관계 이 얘기도 나오면서 공수처가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 계속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반은 기대를 갖지만 반은 네.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공수처장 차장 김진욱 처장, 네. 처장, 여운국 차장 여기가 1월달에 퇴직을 한 이후로
금년 6월달에 이제 새 처장이 부임했지 네, 않습니까? 오동훈 처장이. 그 5개월 동안 네. 공수처가 한 일이 없습니다. 아하. 그때 직무 대응을 했던 뭐 부장들이 2명이 다 검찰 출신이라고 하는데 네. 계속 수사를 방해했다고 소문이 들려옵니다. 음.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새 처장이 부임한 뒤로는 네. 이 일이 진행은 되고는 있는데 또 뭐 중간을 또 차지하고 있는 검찰 출신 간부들이 여전히 그 자꾸 이렇게 제동을 걸고 네. 뜸을 들이고 좀 일을 제대로 시원스럽게 아.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뭐 좀 부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때문에 네. 공수처라는 조직을 좀 얼마만큼 그래요? 비대할 것인지 그래서 조금 여전히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예.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진행을 해주기를 기대할 뿐이고 네. 근본적으로는 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공수처가 완전히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고 네. 두 번째는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를 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기소하는 맞아요. 것이 아니고 예, 맞아요. 그러면 검찰에 가서 또 한 3년 쥐고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 사건은 뭐 유야무야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언제 처리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이 나서서 네. 뭐 100일 정도의 기간에 처리하게끔 특검법을 만들어야만 뭐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수사와 사법의 왜곡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은 이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공수처에서 특검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관을 해야 합니다. 또 인력도 파견할 수 예,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연속선상에서 수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고 더 빠르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집중적할 수 있다. 수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또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또 임성근 전 사단장 등등 다 억울하다고 하니까 외화무역에 대해서 이종섭 전 장관도 그렇고 억울하다고 하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밝히는 게 제일 깔끔한 방법인데 예. 국민의힘에서는 또 여권에서는 공수처 수사를 다 보고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 가는 거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프로세스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공수처가 수사를 하겠지만 언제 끝낼지 알 수가 없고 네. 수사한 다음에는 검찰로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검찰이 또, 이제 앞으로 2년 3년 수사를 할 텐데 네. 김건희 여사 사건들 그 도이치모터스 그렇네요. 주가 조작 사건 3년 걸렸거든요. 네. 이번에 아마 같이 끼워 넣어서 아마 명품백 사건과 함께 무혐의 처리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은데 네. 3년 기다린 끝의 결과가 이겁니다. 근데 뭘 검찰을 또 믿고 특검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겠죠. 하지 영구 말자는 미제 사건으로 만들고 예. 뭐 뭐라고 그럴까요? 공소시효까지도 넘겨버리자는 나쁜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특검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검은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열심히 하고 믿어줘도 특검으로 그래도.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네요. 공수처가 수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검찰이 또 쥐고 있기 때문에 예. 질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기 어려운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요. 뭐 이 문제는 저희가 최상면 특검법 이게 워낙에 지금 뭐 독도 지우기 논란이나 아니면은 이 이른바 뉴라이트 아니면 김태호 1차장의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다. 일본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뭐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워낙에 다 묻히다 보니까 최상면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를 안 하면 또 사람들이 까먹거든요. 예. 기억에서 좀 또 멀어지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고 예. 또 어제 저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 있어요. 한남동 관저 예, 대통령 예. 부부가 사는 예. 그곳에 지금 5군데에 증축된 건물이 우리 위성 사진에 포착이 됐습니다. 예. 네, 3군데는 용산구청에 아예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지었던 것이고요. 2군데는 신고해서 했는데 2군데가 뭐냐 알고 봤더니 드레스룸과 사우나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보도돼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의원의 국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본인들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구름 위의 존재, 거의 뭐 황제 황후 뭐 수준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네. 그런 마인드를 갖지 않고서는 저런 일들이 불가능한 것이겠죠. 하. 예. 사우나를 만들었다. 뭐 6평, 7평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사우나를 만들어 놓고 그게- 드레스룸을 만들어 놨고 그게 무슨 돈으로 그것을 했는지도 의문이지만은 법 절차도 어기는 문제가 있는 국민 것이고요. 세금으로 했을 텐데 예. 아무래도 그리고
대통령 뜻에 반하는 그 활동을 펼치는 사람을 네. 그 뭐 반국가 세력이라고 표현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곧 그 짐 부부가 네. 뭐 짐이, 국가고 예. 법 위에 있고 뭐 왕과 같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분들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마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계속 커질 거고 사실은 예. 용산에서 뭐 관저 한남동으로 가고 또 용산 리모델링하고 여기에 이제 예산 뭐 예. 얼마 안 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더 옮기고 또 관저도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거치면서 뭐 1조 원이 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청와대에서 나올 때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국민들과 더 가까이 가겠다. 용산에서 구흥궁전에 나와서 용산에 가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예. 아니 뭐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민 적군은커녕 국회의원도 적군을 못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지난번에 지인 맞아요. 출석 안에서 예, 관저가셨죠. 출석하라고 예. 그 저 뭐 요청하기 위해서 요청하기 위해서 가다가 갔는데. 길거리 입구에서 경찰한테 차단을 당했습니다. 바로 문 앞까지 가신 거예요? 뭐 어떻게 어떠신 문 앞까지 못 갔죠. 못 가보셨어요? 들어가야 할 예. 도로 주변에서 아예 차단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아예 뭐 저 야. 국민은 물론 뭐 어디 국회의원들도 접근을 못하는 곳에 어느 국민에게 가까이 한다는 것인지 네. 오히려 국민들한테 불편만 주는 결과를 가져왔죠. 아 그래요. 이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국민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명품백 사건 네. 또 최상병 사건 일어났었을 때 대통령에게는 탄핵 사유가 이미 여러 개가 이제 발견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번 이제 용산 네, 거 네. 말씀하신 거 한남동 관저 그런 불법 중추구요. 그런 것들도 뭐 탄핵 사유가 추가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예. 하나는 최근에 그 친일 행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광산 문제 네. 그리고 그 독립관장이나 국사편찬위원장의 그 친일주의자를 갖다 앉히는 문제라든가 네, 네. 그다음에 또 그 뭐 독도 지우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뭐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3.1운동 독립 정신을 계승을 하고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고 네. 되어 있던 헌법을 헌법적. 어기는 부정하는 행위 아닙니까? 아하. 또 영토 보존 조항이나 이런 것들에도 그렇네요. 그 어긋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친일 행각 그 자체도 저는 분명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네. 정말 그 정권 임기를 지키고 싶으면 네. 제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펼치라고 또 한번 경고를 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탄핵 사유가 계속 쌓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의원님 의정 활동을 계속 지켜보면서 예. 또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우리 고은리님이 박균택 의원님 응원합니다. 앞으로 이잼 대표님과 승승장구하시길라는 하트까지 보내주셨고 그리고 검사 특활비 완전히 없애라 이런 댓글도 있는데 황금도끼님 이거 특활비 사실은 수사하는 게 좀 많이 줄었으면 특활비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비례해서. 예, 그래서 제가 특활비는 그대로죠. 그 예결 소위에서 네. 그 이번에 법사 예결 소위에서 법무부 상대로 그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투명성과 그 적정성을 한번 따져보겠다고 했는데 아. 특히 제가 요구한 것이 야당 대표를 상대로 정치 사냥극을 벌이고 있는 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주지검. 아하. 전주지검은 전 대통령을 상대로 그렇네요. 또 계속 전 사위 관련해서.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특활비 그 배정 내역을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만약에 거기에 그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치 수사를 하는 특수부 검사들에 대한 예. 격려용 아하. 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반드시 삭감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예. 차라리 그런 부분을 삭감을 하든지 네. 삭감된 부분을 그 인권 보호 활동을 위해서 일하는 형사부 검사들이나 그다음에 또 수사관들을 위한 수당으로 전환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안도 만약에 자료가 넘어오게 되면 한번 또 오마이TV 나오셔가지고 예. 설명 좀 해주시길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예. 자, 해피데이님이 가장 존경하는 의원님 화이팅 또 댓글 달아주셨고 기본사회님이 박균택 잘하고 있어요. 응원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아유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허튼 하루님 바람이 좋은 오늘 이거는 오마이 박 기자님 화이팅 저를 응원하는 댓글도 예. 왔네요. 아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의원님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저희가 짧게 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늘 네.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 입장을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잘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통치 방식을 바꾸든 임기를 바꾸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떠나겠습니다.